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당뇨 환자분들 사이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나라에서 장애 등급을 준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국내 당뇨 환자가 무려 6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이 소식은 수많은 환자와 가족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인슐린을 매일 맞아야 하는 고통과 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국가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해 지원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한 줄기 빛이겠습니까? 하지만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슐린을 맞는다고 해서 모든 당뇨 환자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문을 듣고 동사무소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을 듣고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소문이 돌았고 진짜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 2024년 5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최장장애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서부터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던 만 19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제1형 당뇨 환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아파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에게 드디어 국가가 제도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민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자세히 뜯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일반적인 성인 당뇨 환자분들은 거의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새로 바뀐 기준에 따르면 인슐린 주사를 필수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연속혈당 측정기와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인슐린 펌프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첨단 기기를 쓰면서도 조절되지 않는 심각한 저혈당 쇼크 위험이 커서 누군가의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여야만 하죠. 게다가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지 최소 1년 또는 2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 최근 3개월 이상의 명확한 치료 기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들으시면서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이는 일반적인 당뇨 환자가 아니라 아주 특수하고 중한 상태의 환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되어서 당뇨가 생긴 대다수의 제2형 당뇨 환자들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방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당뇨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당뇨로 인한 심각한 만성 합병증이 생겼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당뇨로 인해 오랜 기간 망가져서 신체 기능의 일부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그 합병증을 기준으로 장애를 인정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뇨가 신장, 즉 콩팥을 망가뜨려 발생하는 당뇨병성 신증으로 인한 신장장애입니다. 당뇨 환자가 신장 기능을 잃어 시한부 장기처럼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3개월 이상 지속하게 되면 100%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눈의 미세혈관이 다 터져버리는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실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발의 신경과 혈관이 죽어 상처가 썩어 들어가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즉 당뇨발 때문에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하게 되는 지체장애입니다. 이처럼 성인 당뇨 환자가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사실상 몸의 중요한 장기나 부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계산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전체 당뇨 환자 수백만 명 중에 과연 몇 %나 이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계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전체 당뇨 환자 중 이 기준을 충족해 장애인 등록을 인정받는 비율은 고작 1%에서 2% 미만으로 극히 적습니다. 수백만 명 중에서 겨우 몇만 명 수준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98% 이상의 대다수 일반 당뇨 환자들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듣고 나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럼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당뇨 약값에 인슐린 주사비에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 부담은 일반 환자들도 똑같이 허리가 휘어지는데 나라가 너무 인색하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고 억울해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실제로도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복지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진짜 속사정을 알고 나면 있으나마나한 제도라기보다는 눈물의 사각지대를 구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성인 당뇨인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지만 몸이 세포문을 잘 열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번에 법이 바뀐 소아청소년들의 제1형 당뇨는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면역계 오류로 췌장이 파괴되어 인슐린이 0%도 안 나오는 병입니다.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도 10번씩 어린아이의 살을 바늘로 찔러 피를 보고 스스로 주사를 놓아야만 연명이 가능합니다. 학교에 가서 체육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면 뇌 손상이 오거나 길바닥에서 쇼크로 사망할 위험이 매일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은 생업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학교 앞에서 대기하며 아이의 혈당을 감시해야 하는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치료비와 고가의 혈당 측정 기기 값으로 인해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일상적인 삶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소수의 취약계층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인데 만약 인슐린을 맞는 모든 사람에게 장애 등급을 주면 국가의 복지 예산은 순식간에 고갈될 것입니다. 결국 한정된 국가 예산 안에서 당장 오늘 내일 생명이 위태롭고 가정이 무너지는 중증 환자들에게 혜택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환자 단체들의 수십 년간의 눈물 어린 노력 끝에 드디어 당뇨가 장애의 영역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을 뗐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 아동들에게 묶여 있지만 성인 제1형 당뇨 환자들에게까지 이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나이 들면 저 끔찍한 합병증이 생겨서 결국 장애 등급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 덜컥 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일반 당뇨 환자가 저런 중증 합병증으로 발전할 확률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요즘은 의학기술과 제약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병원만 제때 다니고 의사 처방대로 약만 잘 먹으면 큰 문제 없이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투석을 하거나 실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년 동안 당뇨를 방치했거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민간요법에 의존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병증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방법은 오직 하나, 병원에서 검사하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7% 미만으로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화혈색소 7% 미만이라는 목표만 달성하면 신장이 망가지거나 눈이 머는 합병증은 95% 이상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 의학계의 증명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주는 장애 등급을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렇게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하기보다 오늘 내 밥상과 오늘 내 걸음걸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록 국가가 모든 당뇨 환자에게 장애 혜택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환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방전이 있으면 혈당 시험지나 인슐린 주사 바늘 등 소모품비를 지원해줍니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환자라면 의사의 진단서와 등록 절차를 거쳐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펌프 기기 값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니시는 동네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평생 쓰지 않고 멀리할수록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 아쉽고도 중요한 정보가 당뇨와 싸우고 계신 600만 환우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전해드린 합병증 예방 수칙을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혈당 관리 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